네,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의 호실적, 금통의 금리 인하, 여기에 이제 대선을 앞둔 모멘텀까지 호재거리가 유독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내일 뜰 테마와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A스토리가 오늘 상당히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는 날은 또 아니에요. A스토리가 이렇게 유독 강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네, 약간 숨은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오늘 또 바로 반응이 나와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좋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SM에 대한 지분을 텐센트한테 전량 블록딜을 하기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텐센트랑 SM이 같이 중국형 아이돌을 뽑겠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SM이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A스토리에 대한 2대 주주가 바로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텐센트에 대한 협업 기대감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스토리 사장이 과거에 전 SM 엔터테인먼트 CEO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재풀이라든지 인력풀이 이미 확산이 되어 있고 텐센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K 컨텐츠가 계속해서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SM과 A스토리에 대한 협업 기대감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제대로 부각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선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12,280원대가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대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방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제대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구간도 돌파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홀딩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왜 이 숨겨진 스토리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텐센트가 이제 물량을 받겠다, SM에 대한 지분을 받겠다라고 얘기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슬쩍 말씀드리려 했는데 바로 시장이 부각이 돼서 그 부분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스토리 리뷰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 내일의 테마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주인공은 사실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젠슨 왕이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젠슨 왕의 입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 황의 입으로 움직인 테마 과연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뭘까요? 네, 뭐 다들 예상은 하시겠지만 젠슨 왕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CEO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잘 움직였던 대표적인 테마,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하면은 오늘 뭐 봐야 할 이슈는 결국 젠슨 황 CEO의 발언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실적 이거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기대 이상치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매출액을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3%가량 성장을 했다. 이런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그리고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쉬어가던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를 같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대한 결함을 해결했다,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가장 중요한 거는 고성능 칩을 얼마큼 잘 판매를 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의 중요한 역할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우려감을 해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끌고 나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시원하게 가주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좀 상대적으로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장점과 단점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네, 일단은 단점부터 오늘은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장점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반도체는 워낙 좋은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단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한 단점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이던스가 약간 훼손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게 중국형 칩인 H220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재고 손실에 대한 모멘텀이 한 45억 달러가 손실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약간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극복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H20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45억에 달한
45억 달러에 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지금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분기는 80억 달러에 대한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이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극복해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장점으로 나중에는 이제 승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점 이어서 바로 볼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또 장점으로 승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많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장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시장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미국에서 수주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설계도를 한국에다가 이제 파운드리를 맡기고 파운드리를 이제 찍어내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수익을 잘 만들면은 거기에 대한 하부 벤더까지 실적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쇄 효과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커다란 장점입니다. 근데 아까 단점 관련돼서 모멘텀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오늘 이슈가 나온 게 미국의 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워낙 트럼프가 지금 뒤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관세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우려감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어버리고 이제 효력 정지를 시켜버린 다음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그동안에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우려감을 계속해서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 경제에 대한 타격을 크게 주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에 대한 견제가 너무 커진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오히려 엔비디아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상승 사이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은 오늘 나스닥 선물의 강세 이유이자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젠슨황의 입으로 움직인 섹터 반도체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예상 가능한 섹터는 원전, 전력 이쪽일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이래서 핫한 키워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예측이 가능해서. 네. 그래서 역시 예측대로 원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뭘 중요하게 이슈를 봐야 될까요? 원전에 대한 트리거가 좀 됐었던 게 사실 젠슨왕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AI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AI 인프라 하면은 결국엔 전력이고 전력에 떠오르는 거는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을 사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원전은 한 700기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이면은 규모가 더 크겠지만 우리가 떠오르는 SM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기를 설치하는데 대략 1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00기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시장 자체가 700조에 대한 인프라 자체 프로젝트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 자체 전반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젠슨왕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멘텀 이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강한 근본적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장점 이어서 볼까요? 네, 원전에 대한 장점 워낙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일단은 대표적인 이슈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탈리아가 원전에 대한 재개를 준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원전을 재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얘기를 하고 피켓 들고 시위를 했던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가 이제는 다시 한번 원전을 재개하겠다. 재개 준비를 27년도까지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상징이 그러면은 이탈리아마저도 원전을 사용하는데 어느 국가가 원전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원전에 대한 방향성은 너무나 긍정적인 방향성이 너무나 많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전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SMR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당연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인프라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점을 이제 살펴볼 텐데 개인적으로 원전은 많이 오른 것 빼고는 단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단점을 뭘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서 그냥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님비 현상 때문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게 지속적으로 안 풀린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질 수가 있습니다. 원전이 필요한 건 알고 원전이 많이 짓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내 집 앞은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저도 역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집 앞에 원전이 생긴다는 거는 좀 불안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좀 사회적 합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시켜야지만 본격적인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은 약간의 커다란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지금의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이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풍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서 출력은 워낙 제한적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임계점은 오지 않을 건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지금에 대한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젠슨 황의 입에서 파생이 된 두 가지의 테마는 반도체 원전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들고 있는 테마이자 또 가장 궁금해하는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김민성 매니저, 오늘의 픽은 뭔가요?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둘 다 미래지향적으로 워낙 메리트가 좋은 종목이라서 네. 그 중에서 제가 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했는데 가장 핫한 사이클 한번 믿고 가보자 해서 오늘은 원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원전에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원전을 골라주셨는데 그 안에서 탑픽으로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은 뭘까요? 네, 원전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는 거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생각을 해서 오늘은 원전주에 대한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을 보면 진짜 세긴 세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지금 과연 이제 매수 버튼을 용기 있게 누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손절 라인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못 잡으면은 사실 더 올라가도 못 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메가 사이클이 왔던 기업들 지금 구간에서 부담스러워서 못 사고 더 올라가는 거 놓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원전도 거기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고 SMR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워낙 강한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은 여전히 지금도 매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대장주 그리고 SMR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가스 터빈 관련해서 또 많이 언급이 되던데 이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어떤 강점이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막에서 나왔던 것처럼 뉴스케이 파워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기자재를 납품한 상황이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5번째로 독자적인 가스터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랑 가스터빈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랑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우디에서 3,400억에 대한 수주를 늘려가고 있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가스터빈에 대한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SMR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발전에 대한 모멘텀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주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은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어느 선까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한 20% 반등, 5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35,000원으로 추세 이탈하는 라인 꼭 잘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방 일정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게요. 네, 지금 4시 반에 조금 이따 바로 무방 일정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유튜브에다가 김인성 검색하셔서 모두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는 또 코스피 5천 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5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